자, 1번부터 3번 한번 보자. 독서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 지문이지만 여기선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도록 해. 초기의 독서 연구 중에는 텍스트에 따라 독서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텍스트야. 사람들이 독서, 읽고 뭐 토론하고 이해하고 막 이런 독서 활동의 기준이 되는 건 텍스트야. 어떤 텍스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 이때 연구자들이 텍스트에 주목한 이유는 그 텍스트의 내용, 구조, 관련 난이도 등 텍스트의 여러 특징에 따라서 독서 과정도 달라지고 그 결과도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텍스트에 주목했단 말이야. 그러나 텍스트와 독서의 관계를 탐구하는 일련의 연구들이니까 그 전에 연구들은 오히려 텍스트가 독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독서 활동에 텍스트를 기준으로 했던 거 초기 독서 연구는 잘못됐다는 걸 밝혔다고. 자, 그 다음에 독서 행위에는 텍스트의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 근데 이걸 텍스트 갖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지. 그 핵심은 독자가 있다. 독자는 독서 행위의 주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독서의 목적을 인식하고 독자가 읽을 텍스트를 스스로 선정하고 적절한 독서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텍스트를 주더라도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텍스트만 갖고 연구하는 건 잘못했죠. 또한 독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인지하고 독서 주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고 독서 결과를 다른 독자와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건 텍스트의 적극적 행위라는 독자들이겠지. 이렇듯 독서의 전 과정은 독자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독서 연구가 잘못된 건 뭐냐면 이렇게 독자 중심의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텍스트 중심의 연구를 했다고. 그거 잘못한 거죠. 독자 역할은 독서의 결정적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이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자 역할을 강조하는 독서 이론이 등장하게 됐다. 처음엔 텍스트, 두 번째 독자. 독자 중심의 독서 이론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젠블렛이라는 게 있대. 로젠블렛이 주장한 게 있는데 독서 반응 이론. 자, 그럼 이거 논의하려는 핵심은 이거겠네, 그지? 그는 독서를 특정한 시간과 환경 아래 서로 다른 배경 지식과 신념을 가진 개별 독자가 텍스트와 만나는 사건을 뽑아보았다. 그럼 여기 지금 얘기한 독자는 있잖아. 서로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신념을 가진 개별 독자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특정 시간, 특정 환경 아래서 이것도 변인이 된다. 변수가 된다고. 즉 독자 텍스트의 해석 과정에서 상호 교섭하는 일종의 협업자로서 독자를 본 거야. 그럼 독자, 텍스트 얘는 상호 의존적, 유기적 관계를 본 거지. 한쪽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미친대. 교섭, 협업이래. 이것은 텍스트가 해석의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독자는 모든 독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면 A라는 텍스트, B라는 tek스트, C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D라는 독자, E라는 독자, F라는 독자 이게 이렇게 조합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림 그린 게 그거야. 이렇게 다 달라진다고. 의미나 해석, 동기 막 이런 게 전부 달라. 그럼 9가지가 되나? 뭐 이 정도 되는 거야. 응?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 텍스트가 미치는 영향. 뭐 그 텍스트가 미치는 영향이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텍스트가 미치는 영향인 거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응? 근데 이게 동일해.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기존의 텍스트에서 독자로 영역이 바뀌었단 말이지. 그 얘기는 해석의 대상인 게 텍스트인 건 맞지만 모든 독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전달되는 건 아니다. 로젠블렛에 따르면 독자는 독서의 과정에서 텍스트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갖게 된다. 이 공통점이고 그는 이를 원심적 입장이라고 혹은 심미적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자, 원심적 입장은 텍스트에 관한 논리, 분석. 이건 머리야, 이성. 텍스트의 의미 그리고 자신만의 의미로 재구성하는 것. 반면에 심미적인 건
이건 정서적인 거잖아. 심미적 입장의 텍스트는 의미보다는 평안함과 즐거움, 아름다움과 경험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근데 봐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었는데 이게 만약에 공포다. 그럼 다 공포라고 느끼겠지. 이건 변동이 없어. 근데 공포의 정도라든지 공포의 공포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그 텍스트의 어떤 그 내용은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원심적 입장, 요거는 이성적인 거고, 심미적 입장, 요거는 감성적인 거야. 일정한 입장이라 했으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입장이죠. 로젠블렛은 이 두 입장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정도의 차이로 보았다. 동일선상이니까 같은 거라는 거지. 즉 독자는 원심적 입장과 심리적 입장을 넘나드는 가운데 텍스트와 교섭하며 다양한 반응을 형성한다. 그의 연구를 계승한 후속 연구자들은 로젠블렛이 제시한 독자의 반응 개념을 원심적이고 심미적인 영역에서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독서는 특정한 해석 공동체에 속한 독자가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점점 확대되고 변형되는 걸 말한다. 여기는 당연히 여기 로젠블렛이 말한 독자 반응 이론이 이 글의 내용이란 말이지. 독자 반응 이론. 독자 반응 이론 이전에는 텍스트가 중심이었고 몇 가지. 그 다음에 텍스트가 아니라 독자 중심, 그리고 개인적인 독자 중심에서 이것이 사회문화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글의 내용이다. 자, 그럼 읽어볼까? 기억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 기억 보세요. 기억은 텍스트에 따라 독서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게 초창기 연구야. 초창기 연구. 거리가 먼 것은 텍스트의 내용이 복잡하면 독자의 반응 수준이 어떤지 연구하는 거. 자, 여기에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따른이 나왔지. 독자의 반응, 영향을 미치는 거.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른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지. 그 다음에 텍스트의 구조를 가지고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텍스트의 갈래 복합성 미치는 영향, 시 텍스트 수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독자의 다양한 역할 연구. 정답이 5번이고 이건 독자 중심이니까 독자 반응 이론에 해당된다고 보겠지. 5번이 틀렸어. 자, 초창기 연구의 내용이 아닌 건 5번이야. 2번을 볼까?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보기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홍대용은 맹자의 이의 역지 자신의 독서법에 활용하였다. 자, 홍대용. 그는 독서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첫 단계는 이의 역지, 이는 나의 뜻으로 옛사람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고, 내가 기준이야. 책 속에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읽고 생각하여 받아들이는 주체가 독자인 나여야 함을 밝혔다. 독자 반응 이론. 그 다음 단계는 이의 역지를 통해서 얻은 작자의 뜻을 독자가 내면화하는 과정. 그럼 이해하고 내면화한다라고 얘기했어.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은 독자가 맞이한 작자의 뜻을 독자가 마음에서 융합하고 자신만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한편 마음의 화평, 기쁘게 하는 정서적인 측면을 강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거 한번 볼까? 홍대용이 말한 이 의는 나 중심이니까 독자 중심이 되겠지, 그지? 독자 중심. 자, 이해는 독자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거 맞았고, 2번. 홍대용이 이의 역지를 자신의 독서법으로 삼았대. 주체가 누구야? 자신이지. 독자 역할을 중시하는 독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대로야. 독자가 맞이한 작자의 뜻은 원심적 입장에서 고정된 텍스트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결과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작자의 뜻이 있는데 중심은 누구냐면 독자야, 독자. 독자가 맞이했다고 읽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고정된 텍스트의 의미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마음이 화평하다. 그럼 이건 심미적 독서, 심미적 반응하고 관련이 있겠지. 그 다음에 5번 작자의 뜻을 독자가 마음에서 융합한대. 자신의 의미로 받아들인대.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신만의 의미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다. 2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지? 자, 정답은 3번이다. 3번으로 볼까? A의 관점에서 보기를 참고하여 예술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한다. 예술, 어떤 분야? 예술 분야. 독자에게 조언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예술 작품에 대한 작가의 해석 외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다. 작가의 해석 말고 다양한 해석, 다양한 해석이 있단 말이지. 작자의 해석은 특정한 해석 공동체에 속한 작자가 특정한 사회문학적 맥락 속에서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비평한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다. 처음에 머물렀던 거죠. 이거는 로젠블렛 때의 얘기야. 이게 이제 확대돼야지. 그러면 독자는 이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적절한 걸 찾을게. 작자의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먼저 갖춘 후 책을 읽는 게 좋겠다. 자, 물론 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지. 자, A의 관점에 따르면, 자, 보세요. A가 뭐야? 이러한 입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맥락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개인적인 것에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은 아니지요. 자, 그 다음에 작자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비교했어. 자신의 해석이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요거는 사회 문화적 그 영역으로 나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개인적 영역에 불과한 거지. 3번.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나 이거 봐봐. 자신의 관점에서 작자의 관점을 판단하고 책을 읽는 게 좋겠어. 정답은 3번이죠. 이 입장은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작가 해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작자 해석의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며 책을 읽는 개인적 독서. 1번, 2번하고 비슷해. 5번, 책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작가가 속한 공동체 사회문화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책을 읽고요. 이거는 보다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인 활동이야.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근데 A 부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자.